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김진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사님. 반가워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반가워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네, 네. 참담한 마음까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에서 맞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낸 거로 좀 떠들썩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 본질, 또 이 사태가 어떻게 앞으로 번져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김태형 세상 읽기를 보시는 분들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는구나. 네.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진짜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들을. 실상은 비라 네. 풍선이지만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전쟁 행위. 한번 제대로 한번 네.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 네. 왜 북에서 3,500개나 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을까? 하는 얘기부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북측에 오물풍선 날리겠다라는 것은 공언을 했죠. 언제 공언을 했는가? 우리 남측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 부분 해제해 오다가 이미 북측에서 계속 경고했던 대북 전단 사실 삐라 그 대북 전단 삐라라는 게 내용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그런 포르노성 내용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1달러짜리 지폐부터 해서 북측을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뿌렸습니다. 네.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뿌렸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북은 같이 대응하겠다 그랬고 사실은 이게 단순히 뿌리는 것 이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간의 이 대북전단 뿌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위헌이다. 이거 법 위반이다. 법 뿌려서는 안 된다라는 법조항을 걸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네. 그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네. 통일부가 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가 네. 위헌이다. 뿌려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공식적으로 네. 뿌리는 행위. 이게 사실 국제법 위반이고 네.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애초에 통일부가 그걸 내는 과정과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대북전단을 뿌려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다 미쳤구나. 네.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행위가 저것도 허용하는구나. 그건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고 네. 엄연히 적대 행위이며 네. 엄연히 휴전협정,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전쟁 행위로 계속 해도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은 이거는 작심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묵고하지 않고 이전에 경고했던 대로 자기들도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요약하자면 과거에 남쪽 정부가 삐라를 살포했을 때는 이거는 작심하고선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적어도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했고. 맞어요. 네, 그래서 하지 마라. 네. 웬만하면 단속을 잘해라 그랬거든요. 네, 단속을 해라.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근데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건 작심하고 하는 짓이다. 그렇죠. 전쟁 행위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그 겁니다.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단순히 전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대북 적대정책 전면을 하면서 주적으로 선언했고 네. 실제로 미국,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뿐 아니라 역대 최대의 미국 군사 전략 무기들이 들어온다라든가 전술이 들어온다라든가 한마디로 지난 80년 남북관계 역사상 매년 대북 적대정책의 군사적 훈련의 규모는 매년 신기록을 갱신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북은 지금 어떻게 이 현상을 보고 있느냐. 올해 초에 북이 남측을 실질적인 적대 국가로 공식화 선언한 이면에는 네. 한마디로 본질은 뭐였냐.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한반도 전쟁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미 전쟁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남측을 더 이상 동족 동포로 볼 수 없고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즉 이미 전쟁 상황이다 네. 라고 봤기 때문에 네. 전쟁 중에 있는데 자꾸 동포니 동족이니 인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고 모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적대 국가 동포 동족 더 이상 아냐라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네. 이 상황에 이제 네. 부딪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전쟁의 전초를.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북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봤을 때 전쟁은 피할 수 없겠구나. 네. 그렇다면 전쟁을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초에 남북 관계를 적대 국가 관계 혹은 교전국 간의 관계로 네. 규정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삐라가 날라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 점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고 네, 네, 많이 네. 다르다. 네. 제가 걱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합참 우리 정부가 네. 지난 80년 남북관계 역사 속에서 올 2024년이 하나의 완벽한 근본적인 분수령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른다. 북은 실질적인 전쟁 행위로 모든 걸 간주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네. 군사적 전쟁 중에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네. 전쟁 중에 적대 국가가 전쟁 행위를 계속 고조시키는 거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2023년 이전의 여러 대북 적대 행위들은 북측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포였어요. 네. 그래도 동족이었고 그래도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될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적이죠, 적. 극복, 섬멸, 평정, 완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적으로 보는 상황 속에서 네. 예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예년처럼 평균적인 수준에서 대북 적대 행위에 군사훈련을 하겠다라는 것은 북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전쟁 행위로 곧바로 간주합니다. 네. 우리는 예년처럼 훈련했을 뿐이야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 상황을 본다면 북을 설정하는 게 북을 염두에 두라는 게 아니죠. 5천만 국민들. 평화는 국민 주권의 문제입니다. 평화는 국민들의 주인된 권리잖아요. 네. 국가가 정부가 국민 주권의 평화의 문제를 이렇게 마음껏 훼손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진짜 심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삐라를 뿌린 것은 북은 예전과는 달리 곧바로 대응 조치를 취한 거고요. 예. 앞으로 있을 남쪽의 대응 조치들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한번 되는데. 네. 잠시나마 우리의 삐라에 대응했던 북의 오물풍선 날렸던 그거에 대해서 북의 김여정 부부장이 네네. 조목조목 아주 적나라하게 정리해서 발표한 성명이 5월 29일에 냈었습니다. 네. 우리 김태형의 생활기 보시는 분들이 한번 다는 공유 안 되더라도 핵심 내용만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읽었어요. 제목이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예. 그럼 이렇게 했어요. 남측의 합참은 북측의 이 행위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남측의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라고 네. 주장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한국 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에서 북으로 보내는 건 안 보이고 네. 북에서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는가. 네. 남측의 전단살포, 남측에서 날리는 대북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면서 그에 상응한 똑같은 우리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떠들고 있다. 네. 제가 이 문장 읽으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맞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똑같은 이야기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읽었어요.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 뻔뻔스러움의 극치다. 네. 얼마나 졸렬하고 철면피한 것들인가. 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자 한다. 자신들의 행위를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가 발표했던 내용을 나라만 바꿨어요. 네, 그대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공화국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한국은 우리 인민이 살포하는 오물짝들을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 주무 담아야 할 것이다. 네.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밤새 우리가 통일부, 우리 국방부가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고 조롱하는 거죠. 거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다 측 이름을 딱 넣어놓고 네. 완벽한 조롱을 이렇게 당했던 원뿌리는 그거는 우리가 깔았잖아요. 그렇죠. 삐를 먼저 날렸으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거 통일헌법 소원내고 헌법재판소가 위원 때려버리고 네.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게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택해야 될 것은 서로 안 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삐라가 아니라 딴 거 하겠다고. 실질적인 군사적 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한번 예, 일단은 중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야 그럼 미안하다. 에? 우리 당해보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뜨겁다 좀. 힘들더라 치우는 게. 그만두자. 이래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 전쟁 불 뿌렸어. 우리는 앞으로 전쟁 행위를 더 할 거야. 이런 식의 대응.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네. 결국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민망할 뿐만 아니라 네. 민망함 수준을 넘어서 이거 전쟁 나겠다. 그렇죠. 제 눈에는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누가 이걸 화약을 당기느냐 수준이에요. 북을 향해서는 안 쏘겠지만 군사훈련하는 순간 화약을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중차대하게 받아들일까? 네. 정책결정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우리가 군사훈련 하게 되면 북이 응전할 것이라는 걸 알고 저럴까? 알면서도 한다면 뭐죠?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 지점이에요. 예,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전쟁 다 반대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과 합참과 국방부가 북이 그렇게 응전할 것을 알면서도 한다? 네.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작전권이 없죠. 없죠. 미국도 용인한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도 용인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저렇죠. 이스라엘 저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미국을 실질로 움직여가고 있는 군산복합체, 전쟁을 기획하는 제가 늘 주장하듯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전쟁은 기획되어지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발적 충돌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스컬레이팅 시켜서 그냥 네. 터지는 거예요. 네. 조작하고 만들어지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미 전쟁의 빌드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들만 몰라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국회, 남북관계를 다룬다는 전문가들도 모르죠. 전쟁적 빌드업이 완벽히 지금 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네.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이브해요. 네, 네. 배척 간두인데. 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분들이 뭐 성명서를 내고 그랬단 말이죠.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아주 제가 성명서를 냈는데 저는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속보 뉴스만 계속 보고 있는데 며칠째.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이 엄호를 뿌렸기 때문에 대응한다라고 북이 감당하기 힘든 조치들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북이 감당하기 힘든 조치들이라는 게 결국 군사적 압박이었단 말입니다. 네.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 효력 다 정지하겠다라는 문제부터 쭉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공무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 그쪽에서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예. 곧바로 대결을 평화로 가름하라. 대결을 평화로 가름하라라는 굉장히 묵직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네. 내용을 제가 읽다가 막 욱했어요. 울컥했어요. 야, 대한민국 국가공무노동조합이 살아있구나. 진심. 누구도 이렇게 중차대한 위기라고 보지 않는데 어느 시민언론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남북관계 통일평화운동단체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데 국무회의 딱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네. 누가 썼는지 조목조목 잘 썼다. 잘 썼어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태를
이번 결정의 원인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에 따른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북한은 이번 대남 풍선 살포는 대북 전단에 맞대응한 것이라고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더욱 위태로운 지점에 가 있다. 윤 정부가 북한에 대해 주적 개념을 소환했다. 윤 정부가 확고한 응징과 보복을 강조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강조했다. 그 결과가 이거냐? 네, 전단 이거 오물이냐? 그 결과가 네. 그 모든 결과가 오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러면서 정신 차리자는 이야기예요. 네. 진짜 정신 차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이거 대북 학생기 재개 네. 국민들만 백척간대에 세운다라고 하면서 여하간에 어떤 시기든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다시 가야 된다. 네. 절절히 썼어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평화는 진영 논리가 아니다.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 평화적 통일적 수립,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성실한 의무, 헌법적 의무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평화는 주권이다. 대결에 가름하는 평화를 구현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의 아주 준엄한 이야기예요. 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 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단위보다도 국가공무원들의 결의로서 낸 것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구나. 똑같이 인식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시민사회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이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것이고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같은 더 적대적이고 더 상승된 작용, 강한 작용을 했을 때 전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따라서 지금 상황은 그걸 그만두고 평화로 넘어가야 될 시점이다. 이 이제 내용이겠죠.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을 제가 속보로 보면서 전쟁하자는 거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가? 속보를 보면서 살이 떨렸어요. 최전선에서의 모두 중단했던 5km 이내 모든 중단했던 군사훈련 다시 하겠다. 북측이 딱 찍었었으니까. 서해오도 NLL 북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예전처럼 훈련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포사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포사격은 뭡니까? 한마디로 북에 대한 포사격입니다. 네. NLL은 군사적으로 합의된 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국경선 침범 행위로 보겠죠. 그 국경선 침범 국제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걸 하겠다, 도발하겠다. 북 입장에서는 그 전쟁으로 간주합니다. 막 가만히 있을까요? 2,500만 인민들이 조선노동당 당적 결정 속에서 지난해 결정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최고위원회에 가서 시정내려서 0.0001mm라도 침범한다라면은 전쟁으로 가자겠다. 도발로. 그러면 전쟁하겠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 미국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모든 군사 훈련의 최종 승인권자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태평양 사령부인데 네. 미국도 다 100% 관여돼 있다. 그럼 북은 이걸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미국이 결심했구나. 전쟁할 쪽으로. 미국은 결심했구나라고 북은 판단할 것이고 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합참과 국방부는 북이 미국의 결심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북이 어떤 응사하길 바라면서 여기서 국지전을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전술핵이 동원되는 전쟁이에요. 북은 이미 떼놓고 공개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전술핵을 바로 쓰겠다고. 바로 예. 적국을 접수하는 전략을 가져야겠다. 우리가 작전계획 5027, 5015, 5019 똑같은 것처럼 유사시가 발생되는 국지전 북측을 수복해서 완정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북측의 군사 전략을 내놨잖아요. 네. 이름이 1월 10일 날 발표 이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 지도 나가서 누누이 계속 자신들이 절대 하지 않겠지만 전제 먼저 하진 않겠지만 발생한다라면은 수복 완정 점령, 평정 완벽히 하겠다. 전쟁엔 자비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너무 잘 알면서도 이러고 있다라는 건 주권자 평안한 주권인데 주권자들의 생존권을 완벽히 내팽개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을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아주 그겁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네, 한국 사회가 너무 조용하고요. 너무 조용하고 네. 제가 국무회의 뉴스만 속보만 나오지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앵커도 전문가라는 애들도 단 한 명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네, 모르니까. 네. 그래서 또 촛불행동에서도
6월 5일 날 예.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촛불 행동이 예, 예. 또 도발을 획책하는가? 네.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오물투기는 누가 먼저 했는가? 예. 해서 조목조목 촛불 행동은 보니까는 제가 한번 전화를 확인해 봤어요. 네. 긴급 회의하고 음. 이 성명을 내기 위해서 몇 번 많은 토의를 거쳐서 긴급히 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에 뭐 합참은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자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하게 위반한다는 행위를 조직했다. 근데 문제는 애초 남쪽에서 대북전단 살펴이 시작되었다. 이 문제는 네. 합참의 말대로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네. 한국은 이보다 먼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네. 자가당책이다. 네.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다. 네. 왜 이걸 모르느냐라고 네. 굉장히 좀 질타하고 네. 탈북자 단체들이 지금 6일, 7일 또 한다 그러죠.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해놨습니다. 네. 박상이 또 움직이죠. 네. 전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이 응사해주길 바라는 확신범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네.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과 충돌의 두려움을 떨고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맞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 병력도 안 보낸다. 네. 이런 이야기. 네. 그러면서 군사본 개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이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이거 국무회의 발표거든요. 네. 남북관계가 충돌 직전의 최악의 국면이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무지, 무책임, 뭘 윤리, 뭘 도덕, 뭘 가치, 주권자 국민들의 인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뭘 인간까지 가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걸 그렇죠. 지적을 하면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음. 최혜병 사건의 진실,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 음. 가까워지는 국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음. 전쟁 국면을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촛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고 네. 이 모든 국무회의 의결까지 주도했던 국방부나 합참은 미국과의 수많은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봐요. 저는 네. 봅니다. 네. 네. 그것도 그러면 있었겠죠. 네. 눈앞에서 전쟁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음.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은 음. 변화된 정세 속에서 이걸 해석하면 전쟁 행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땅이 전쟁 국면에 간다라는 건데 분노를 넘어서 진짜 항쟁이 필요한 거죠. 아, 이거는 말려야죠. 이거는 당연히, 어떤 시기든 말려야 네, 됩니다. 중지시켜야죠. 국회 이재명 대표는 뭘 하는지 조국 신당 진짜 뭘 하는지 이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지금 군대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님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정말로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네. 장병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우리 뉴스가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정치가 현재의 국민이 전쟁 국민이 있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야 나름 판단할 텐데 네. 너무 평화롭잖아요. 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네. 근데 이미 눈앞에 전쟁적 상황이 임박해 있다는 걸 안다라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개죽음이죠. 뭐예요? 맞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어느 날 터진다면.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지금의 이 상황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빌드업이 돼 있다. 네. 그 좀 전쟁력 국민으로 와 있다 지금. 제 식으로 생각하면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었다. 이미 심지에 불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타들어가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불 붙는 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얘기를 좀 하고요. 다음번에 왜 이게 빌드업 상황인지 전쟁으로 가는 또 다이너마이트에 심지에 불이 붙은 상황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